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어보기 대들보 9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장동 게이트. 당초에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몸통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좀 상황이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권 지지자들이 진보층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각상도 의원 지금 탈당을 했는데 각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 그리고 성과급조로 받았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 일단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죠. 일단 지금은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결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죠.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 이 30.0% 이재명이 30%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윤석열 27.1%인데 오차범위 2.1%포인트 안에 있지만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이 1위였습니다. 1위였고 이재명이 2위였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지금은 역전을 했죠. 이재명은 무려 6.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 윤석열은 1.7%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1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은 진보 유권자가 결집을 했다. 이 여론조사가 24일, 25일 연휴 끝나고 지난 주말 동안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대장동 게이트가 추석 민심 차례상 거기에 올라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몸통이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진보 쪽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결집을 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중간집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과반수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 여론조사는 아직 각상도 의원과 관련한 아들 50억 원, 상당히 여론에 민감하죠.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 경과에 어떻든 간에 그 결과만 액수만 가지고도 이거 휘발성이 상당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26일 어제 알려졌기 때문에 각상도 50억 원을 어제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 이 지지율 조사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일이든 지지율 조사가 다시 나오면은 이것까지 반영이 되면은 아마 이재명 지지율은 더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추세면은 일단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이 거의 확정적이겠죠. 지난 주말에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이 남아있는데 수도권은 어차피 전국적인 흐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선도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과반수를 획득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는데 결선은 가지 않고 지금 53%가 지금 받고 있죠. 중간 집계에서 이재명이. 그렇다면은 10월 10일 날 바로 후보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저는 거의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일단 결정됐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일단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이죠. 후보 교체론.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론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뒀습니다. 5개월 앞둔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무슨 고발 사주 의혹으로 해서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대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료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오래 끌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끌지 않고 특히 국민의힘 후보는 11월 중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같은 데서 지금 별게 드러나는 게 없죠. 고발 사주에 대해서. 별게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오히려 후보가 된다면, 지금 뭐 홍준표가 될지 윤석열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래서 홍준표가 되더라도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떤 후보 교체론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거의 확실시되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후보가 돼도 후보 교체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이 다음 달 10일이면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당선이 유력하긴 한데, 집권 10월 10일 이후면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죠. 근데 대선 후보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지금 당장 수사를 받을 것은 이 검찰이죠. 지금 검찰에 여러 가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그 야당 의원들도 고발을 했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고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1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발 사건들을 배당을 하고 하면은 10월 11일 뭐 목전에 해서 수사에 들어가든지 뭐 수사는 해야 되죠. 뭐 고발한 사람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자, 여기다가 지금 이낙연 2위 주자 이낙연은 막판 역전극을 시도를 하면서 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 이렇게 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전반적인 돈잔치, 여기에 대한 합동수사본부 설치지만 이낙연이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그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막판에 역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설치하자. 이 수사본부가 설치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이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죠. 이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지도부에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받았다 해서 지금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대장동 게이트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야당 게이트다. 곽상도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야당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당 게이트라고 하면서 그걸 무작정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 상태로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 수사가 진전이 되면서 검찰 수사든 뭐 합동특별수사본부든 수사가 진전이 되면서 이재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전에 아예 특검을 해서 한번 털고 가보자. 이래서 특검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법안이 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좀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 또 준비기간, 뭐 특검 사무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그 민주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수사에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이재명 연루가 된 의혹이 하나 드러나면은 그때는 뭐 거의 더 이상 후보로 가기 어렵죠. 끝장이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뭐 수사를 계속 미룰 수도 없을 겁니다. 대선 이후로까지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죠. 뭔가 하나 결정적인 대장동과 관련해서 몸통이란 것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후보 교체론에 당연히 놓을 것이고, 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계속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다른 의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형수 욕설, 아마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형수 욕설 이 녹음 테이프가 막 퍼질 겁니다. 퍼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하자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수상한 점들이 드러나면은 굳이 범법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서 지지율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은 당내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오겠죠. 아마 그때는 좀 다른 후보들, 가령 뭐 친문 쪽의 후보들을 내세우든지 아니면은 이낙연 2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낙연을 다시 내세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10월 10일에 후보가 됐다고 해서 끝까지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자,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죠.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2002년 노무현 그 돌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후보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드라마틱한 이 승리를 거뒀지만 실제로는 대선 본선에 못 나갈 뻔했죠. 그때 당시 2002년 경선에서 차대 그 당내의 최대 세력이었던 동교동계 DJ 김대중의 동교동계는 이인재 후보를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노무현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인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땅치 않은데 동교동계 보기가 노무현이 마땅치 않은데 마침 그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또 그러면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대한축구협회를 이끌던 정몽준이 국민통합 21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몽준의 인기가 막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결성된 것이 기에도 많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후단협,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후단협, 동교동계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 교체론이었습니다. 정몽준으로 노무현을 나가게 하고 정몽준으로 교체를 하자. 자,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노무현의 이 투쟁력으로 인해서 무산시키고 결국은 정몽준과 나중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거치고 해서 일단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만에 민주 좌파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또 그런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뿐이 아니고 그전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 교체론 아니면은 대표 선수 교체론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사실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2007년이죠. 2007년에 BBK 사건, 차명재산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무소속으로 있던 이해창 후보로 보수 진영의 선수를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성사는 안 됐지만 나왔었고 또 과거에 이해창 후보 본인도 후보 교체론에 시달린 적이 있죠. YS 그때 대통령이던 YS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YS에게 탈당을 요구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 후보를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두 아들 병역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했을 때도 경선에서 그때 2위를 한 이인재 후보로 바꾸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공수처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그것은 아마 11월 경선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이것이 마무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후보 교체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교체가 된 사례는 아직 우리 유력 정당에서는 없습니다. 경선 끝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황이 검찰 수사의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만약에 특검 수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보 교체론이 일어나면은 실제로 후보 교체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전에는 단순히 지방선거 참패하고 지지율이 떨어져서 후보를 교체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수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는 10월 10일에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